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안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올랐죠. 밑에서 뭐 8만원 근처에 있던 게 22만원 근처까지 왔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나 멋지게 잘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대선 같으면 대선 전에 주가가 움직이고 대선 끝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례들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잘 오르는 경우는 이번 대선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원전이 미래다라고 슬로건을 걸었을 때 원전주가 잘 올랐던 정책주가 잘 올랐던 전례는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대선 이후에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은 좀 보기 드문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20만원 위에서 팔았으면 정말 잘 팔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장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급등 이후에 장대 떨어진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게 시총이 지금 1조 7천억입니다. 시총이 1조 7천억이고 오늘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대입니다. 1조 3천억. 그러니까 1조 3천억대 거래가 일어났고 시총이 1조 7억대인데 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받아준다 치면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 철강주들이 방방 날았는데 그 철강주들 해봐야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돈 몇백억만 200억 300억만 들어와도 상한 걸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가벼우니까 그러다 치는데 1조 7천억 되는 종목이 오늘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이나 되는데 개미들 돈이 얼마나 들어왔겠냐 이겁니다. 결국 돈이 많이 못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덩치가 큰 종목을 팔아치우는 데는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총 뭐 몇백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운전 잘해가지고 좋은 뉴스, 호재 뉴스 같은 거 날리고 뭐 팔아치울 수 있다고 치지만 하루 만에 팔 수 있다고 치지만 이렇게 덩치가 큰 것은 하루 만에 팔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치면 여기가 진짜 고점일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품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덩치가 큰 것들은 파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파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누르면서 파는 게 아니라 누르면 또 밀어 올리고 파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는 위아래로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처럼 그냥 쭉 장대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밀어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신고가 뒤에는 보통은 장대 음봉이 두 개 정도 떨어진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정도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한번 사고 내일 한번 사면 평단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반등이 있을 때 물량을 줄이든지 반등이 있을 때 수익을 챙기든지 쌍봉 칠 때 챙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장대 떨어지는 것은 장대 최소한 두 개 떨어진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고 그리고 오늘 장대 크기를 보면 위에서부터 자, 고가는 24, 저가는 21이니까 굉장히 큰 장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대가 두 개 안 떨어질 수 있는, 질 수 있는, 오늘 두 개만큼의 장대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 밑에 아래 꼬리가 대해서는 거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더불어서 추가 하락했을 때 더 살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제 생각이고요. 자, 이 종목이 그동안 많이 꿈틀거렸으니까 그동안 고점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초급등이면,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초급등인데 장대가 두 개 떨어진다 생각하면, 보세요. 여기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그래서 제 얘기가 뭐냐면, 한 번 사고 두 번 사서, 여기 팔거나 올라가면 수익 챙기거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고, 또 그 이후에도 보시면, 네, 여기도 장대가 자, 이거는 사실 올랐고, 이것도 상한 거로 보면 양봉이죠. 양봉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떨어진다 생각하면 반등이 있었고, 여기도 장대 하나, 또 장중에 9% 하나에서 또 밀어 올린 전례들이 있었죠. 자, 그런 전례들이 있었고, 여기도 보시면 장대 떨어지니까 밀어 올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음봉 떨어지니까 밀어 올리죠. 또 장대 떨어지니까 또 밀어 올리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시총이 크기 때문에 작은 종목처럼 하루 만에 다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본다면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뭐 주가라는 것은 정말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동안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일 거야라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본다 치면 오늘 고점과 오늘 저점 가로선을 딱 한번 그어 놓고 보면 자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자 유례 없는 신고가 위치죠. 유례 없는 신고가 위치는 팔았을 수도 있지만 유례 없이 매집했을 수도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례 없이 팔았을 수도 있고 유례 없이 매집했을 수도 있다 치면은 어쩌면 분할 매수해가지고 길게 밀어주는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길게 밀어주는 시작이 됐든지 아니면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밀어 올렸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밀어 올린다라는 거죠.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세력이 팔아먹든 매집에서 날아가든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매집으로 생각한다 치면 물량을 조금 남겨놓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이런 건 급등한 거 모르겠다 어렵다 싶으면 그냥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장대 2개 떨어지면 분할 매수 시작할게, 이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떨어질 때 예, 요동치고 떨어지는 건 안 됩니다. 올라갔다가 음봉 떨어지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미 팔아눕고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이해되셨죠? 동원수산 한번 볼까요?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흔적인데요. 자, 여기인가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밀어 올렸는데, 자, 밀어 올렸죠? 밀어 올렸는데, 그냥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이틀에 걸쳐서 팔았기 때문에 이 덩치가 그때 당시에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뭐 상장주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벼우니까 밀어 올리고 떨어지면은 이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팔지 않고 떨어지는 어떤 그런 종가선 차트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1점의 가산점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그냥 제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론이지 그 차트 분석하는 방법론이 다음날 맞다 안 맞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다 안 맞다로 연결된다 치면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이분이 총리로 그냥 갈지, 총리로 간다고 뉴스가 나올지, 총리를 안 갈 거야 라고 뉴스가 나올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는 안철수 이분하고 당선인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 돼 차트 분석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것을 조합해서 판단한다. 결국 판단은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판단을 하게끔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판단은 모두 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